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수가 지났는데도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도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지만원 박사님 모시니라고 연사님들 먼저 모시고 하니라고 주간 동양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동양보고를 국본의 민중흥 사무총장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중호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지만원 박사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지만원 박사님이 2023년 정확하게 1월 15일 날 이 일사부절의 원칙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5.18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그날 상당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1월 15일 날. 그때 구속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월 16일이라네요. 그래서 이번에 1월 15일 날 출옥을 하셨죠.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립호텔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건강은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만원 박사님 너무 반가우니까 오래 한번 뵙기 좋죠? 네. 이 누구나 다 공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지만원 박사님이 있어서의 5.18을 연구한 부분은 정말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사실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많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김재규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즉 김재규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서 이제 재심을 할 것 같습니다. 고문을 받았다는 등 이렇게 재심 사유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사살이죠. 진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민족의 반역죄를 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뭔가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그리고 5.18 헌법수록 개헌, 그 다음에 이 많은 가두리 세력들이 국판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이 김재규 재심을 받아들였다. 아까 지만원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5.18 세력, 선건위 세력, 그 다음에 민주당 세력, 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고 이들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절대 이 국가를 발전시키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들은 간첩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인 이 내용은 반드시 철회돼야 되고 그 다음에 김재규를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한 김재규를 만약 경우에 영웅화시킨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 재심을 받아서 무죄로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의 많은 분들은 분노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문재인, 박지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공산 종북 세력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쥐락펴락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한 것 같이 현재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우리 보수 우익이 화가 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보수 우익은 함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그리고 거시적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우리 자율체제를 수호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살신성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자유대한민국 세력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분노를 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탈북어민 이 강제 북송의 그 주범들 정의용과 서훈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도 아니고 선고유예.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 결국 이러한 상황은 예상된 상황이죠. 자유대한민국 사법부 다 죽었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서부터 또 들어서서도 우리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은 바지다. 이 윤석열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따로 있다. 윤석열의 임무는 북한 살인 독재 고려연방제를 어기한 5.18 내각제 계열이다. 언제 급변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육군산업교 구국동지, 해군산업교 구국동지, 더 나아가서 국군, 대한민국 국동제, 국군 국동제를 다 얘기했습니다. 준비하라 말이야. 대비하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된다. 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신 우리 대한문 국본 태극기 동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만세만 외치다가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너무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용과 서훈에 대한 이 선고유예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첨단 기술들이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초격차, 이 초격차에 대비된다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예견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때 중국에 묻지마 투자를 한 그런 상황에서부터 문제가 태동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중국에 투자하면 결국 다 빼앗긴다.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알토란 같은 모든 기술 다 넘어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 조선일보 그 기사 댓글에다가 계속 쓰고 또 많이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대중에 의해서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에다가 묻지마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투자사, 저도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투자사 회장님도 중국에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대학 빼앗깁니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중국은 그냥 이 인건비도 싸고 아주 다 모든 게 서비스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가서 그 성장과 술 먹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성장이 50억을 투자한다니까 성장이 직접 나와서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하면서 술 먹으면서 자 50억이 중국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성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나몰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의 돈과 기술과 영업과 경영 노하우들을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모두 다 입을 닫고 더 나가서 노조를 동원해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기술과 영업 노하우가 다 넘어오면은 그때 압력을 가해가서 전부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 투자했다가 야만노조한 기업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김대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노무현 중국에 투자했다가 야만노조에서 쫄딱 망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에 대한 통계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날 중국의 많은 기술들, 삼성의 반도체, 스마트폰, LCD 그 많은 기술들 중국이 다 따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원흉은 누구냐?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현충원에서 파면이 됩니다. 이적 세력이고 간첩 세력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게 한 간첩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현충원에 가셔서 박정희가 이승만 대통령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 인사드리러 갈 때 바로 오른쪽에 이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 자리 바로 옆에 들어가 있는 것이 김대중입니다. 지나실 때요 이런 말씀하세요. 김대중 파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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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해라. 야 김대중,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 네가 책임지자 했잖아. 왜 책임지지 않고 죽었어? 김대중 파면해라!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 지나가다가 그 김대중을 추종한 세력들이 떨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당신들 뭐하는 거야? 북한 핵무기나 책임져야지. 만약 경우에 김대중이가 북한 고난의 행군 때 300명이 죽을 때 김대중이가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으면 벌써 돈을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김대중이가 산소호흡기를 껴줬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북한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한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예, 국제뉴스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48시간 내에 그 휴전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관련 부분은 결국 러시아가 이긴다. 그리고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무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전이 없는 무역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차고지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한미동맹 혈맹국 미국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면서 그
그 다음에 러시아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성명서를 한 3번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다가 3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원희룡 건설부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가 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전후 복구 사업에 그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그나라 국민을 기만했어요. 전후 복구 사업이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은 결국 러시아가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3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지원하면서 결국 우리는요 러시아로부터 모든 것을 다 쫓겨났어요. 자동차 시장 점유율 현대자동차 쫓겨났죠. 이 단돈 1원에 공장 매각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귀했을 때 1원만 주고 다시 인수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삼성전자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보일러 1위 경동 보일러 다 나왔죠. 등등 이 러시아의 시장 지배 1위였던 대한민국이 모두 다 쫓겨났고 결국 그 자리에 중국이 다 차지했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서로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띈다. 그 대신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다가 얘기한 것이 히토류 전체 매장량의 50%를 달라. 저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내지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현재 독재자입니다. 현재 임기가 끝났고요. 지 혼자 계엄령으로 국가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죽었다고 한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는 아주 이 전쟁에 있어서요 치밀하게 이 전쟁을 이끌어왔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전쟁을 하지 않고 아주 다 진지를 만들어 놓고 다 들어오게끔 공격하게끔 이러면서 전부 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병력을 다 숫자를 줄였고 거기에 이제 용병들 그 영국, 프랑스 뭐 여러 용병들도 다 들어온 걸 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1년 만에 모든 것을 전세를 장악했던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참 웃긴 문제입니다. 미국과 서로 다 화해 모드에 의해서 사우디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양자 협상을 했습니다. 그 협상에서 결정된 건 없었습니다. 서로는 입장만 확인하는 내용들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의견만 가지고서 의견을 각자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결정하겠죠. 그런데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유엔에서 바로 그러니까 유엔에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차석대사 유엔 차석대사가 완전히 러시아를 비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판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20 그 행사장에서도 바로 러시아 외무장관 옆자리에 대한민국 대표가 앉았는데 물론 사전에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닥 보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북한의 이 북한 평양 그 무슨 인민재판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과 형평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더구나 국가 원수를 탄핵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허술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쫓기듯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여러 명의 재판관들 아주 심각한 자격을 가지고 있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해체됩니다.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헌법재판소의 친북 종중 헌법재판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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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해체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불구스름한 재판관들은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오세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종북 세력들이죠. 사실은 다 종북 세력들입니다. 중국 공산당 추종 세력들. 이사들은 조국이 겉으로만 조국이 대한민국이지 그 속은 조국이 어딘지 잘 아시죠? 네. 이 세력들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기 전서부터 그리고 탄핵 소추를 당했다 하더라도 헌법 84조 위에서 내무위원회 제2에는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는 바로 헌법에 명령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국민의힘의 권성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찾아가 개헌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신들이 모이는 모임 헌정회, 그 헌정회가 대선을 띄웁니다. 아니 개헌을 띄웁니다. 개헌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이제는 말입니다. 조선일보도 개헌을 띄우고 더 나가서 YTN은 개헌을 완전히 공작하듯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타 강사 전환기라는 분이 개헌을 얘기합니다. 뭐하는 여자냐고? 사념 중임제 뭐하는 여자야? 개헌을 얘기합니다. 하라고 영화 쓰는 걸 제가 광주에 가서 연설한 내용 전환길 이 강사가 한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계몽령 1, 계몽령 2, 계몽령 3, 계몽령 4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설을 하시는데 좋은 내용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이 빙산으로 봤을 때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빙산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수면 밑에 있는 빙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치밀한 기만 심리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전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죠. 대한민국 역사, 고려, 조선, 신라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건국 전후, 그 다음에 6.15,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정당사, 이 모든 것을 알아야만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주 최근의 상황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최근의 상황,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 그만 놓고 보더라도 야 이거 상당한 심리전을 누가 하는 거지? 조중동이 어느 때는 무진장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선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갑자기 입장을 표명해가지고 바로 또 보수파인 양 얘기를 또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탄핵 선동 내란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기사를 내보내다가 또 지금은 우리 보수파 자유파 국민들의 입맞게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요새 대통령을 또 얘기하고 있고 자 하나서부터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서부터 8개나 9개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나 2개를 거짓을 얘기해요. 즉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더 섞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서부터 8가지나 9가지가 진실이니까 아예 10가지조차도 다 진실인 양 연호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이재명을 규탄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다 좋습니다. 부정선거 얘기가 다 좋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200년 걸려서 민주화를 이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김대중에 의해서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뤘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5.16) 뭐죠? 5.16 뭡니까? 5.16이 폭동이라고요? 5.16은 혁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끔 한 그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입니다. 그런데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친놈들의 소리. 그 다음에 5.18을 민주화로 표현하면서 5.18을 정신계승을 해야 된다. 그 전에 대구와 그 전에 부산과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환길 강사를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간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별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5.18 헌법, 5.18을 헌법에 넣자는 그러한 기만 심리전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헌법에 올라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5.18이 헌법에 수록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헌을 이들은 계속 애드블러를 띄우죠. 그 중에 그 오세훈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허물고 즉 대한민국을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허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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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허무는 것을 주장한 오세훈이가 서울특별시장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이 똘똘 뭉쳐서 우리 산업화 세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 희생 없이는 이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한민국 태극기 국민 여러분, 종북 친중 세력이 도청 장치가 있다는 등의 명분으로 청와대를 공원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청와대를 복원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왜 재건하고 복원해야 합니까? 청와대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한강이 이적, 세계 10대 경제대국, 수출, 새마을운동, 부국강병, 국군, 무역수출 진흥 확대의 5.16 혁명, 자주국방, 무기국산화, 미사일 개발, 국군 현대화,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중앙공업, 포항종합제철, 울산 서유학단지, 산림녹화, 식량 자급자족, 한강다리, 현대자동차, 88 서울올림픽, 올란파병, 소독광부, 소독간호사, 중동건설 및 파견근로자, 5.1달러, 전전자 교환기, 전화기 보급, 이동통신, 컬러TV 보급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민족은 왕조 양반 계급의 탄압으로 매년 보릿고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촉은 목표로 연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고 한강의 이적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부국강병을 이뤄낸 인류 역사에서 드문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의 상징, 자유대한민국의 중심, 자유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이며 심장이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영혼과 어리 깃든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자유대한민국이며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적 지주이며 고향입니다. 청와대 재건 및 복원은 종북 친중 세력에 의하여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며 여러분의 선조의 얼이 서려 있고 여러분의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곳이며 우리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 삶의 터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삶의 터전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만드신 터전이며 중동 근로자, 소독 파견광부, 소독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든 터전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회장 등 수많은 애국 기업인들이 만든 터전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주무시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이뤄낸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터전입니다. 월남파병 국군의 피값으로 만들어낸 경부고속도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는 6.25 김일성 공산군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국립묘지에서 영면하고 계시는 호국영령의 피가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복원과 재건은 헌정질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 회복은 아무 죄 없이 사기 탄핵을 당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녀 임기 1년 3개월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